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추미애 장관 아들 이야기예요. 자, 다루었고 결론을 다 냈는데 또 다루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언론이 이걸 계속 키우고 있어요. 검찰은 국방부 계룡대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와,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과 함께 복무했었던 동료들 3명이나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지만 다른 언론들이 다루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각이 안 되고 추미애 장관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만들어내는 이 언론들의 이 공작만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언론과 국민의 짐에 발을 맞춰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싸움에 우리도 화력을 좀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영상들 보시면 공유하시고 이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은 무릎이 아파서 수술을 받았고 수술을 받는 동안 병가를 냈는데 이 병가 연장이 추가로 안 돼서 연가를 쓴 거예요. 물어봤죠. 허락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했고. 그래서 개인 휴가 4일을 추가로 더 쓰고 치료를 다 받고 복귀를 한 다음에 만기 제대를 했다. 이게 모든 이야기의 끝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지엽적인 것들을 툭툭 꺼내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추미애를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자, 추미애를 끌어내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서죠. 추미애라는 사람이 있는 한 검찰은 개혁될 수밖에 없다. 이런 공포심이 이들을 거의 전쟁에 방불케 하는 이런 행동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검찰이 개혁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론이 지금처럼 깡패처럼 굴지 못할 겁니다. 국민의 짐은 어떻게 될까요? 패스트트랙, 나경원 이런 의원들 줄줄이 소환되겠죠. 검찰이 개혁되는 것은 언론과 국민의 짐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검찰도 개혁되기 싫고 언론과 국민의 짐도 검찰 개혁을 막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건이지만 물고 늘어지고 총동원을 하는 겁니다. 화력을 총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화력으로 싸워줘야 되겠죠. 여론이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될 겁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동료 A씨, B씨, C씨 이렇게 3명이나 증언을 했는데요. 이것들이 언론에 나오질 않아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건 공통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서씨는 매우 성실하게 복무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언론에선 이걸 다루지 않죠. 왜 안 다루냐?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질 않으니까요. 이런 증언들은 자신들에게 필요가 없거든요. 자, 디테일한 부분들 들어가 봅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동료 A씨의 증언이 가장 핵심적이고요. 이야기가 아주 좋습니다. 최초 제보자 현모씨, 일베로 알려져 있는 이 현모씨가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돌아왔어야 될 사병이 돌아오지 않아서 연락을 했더니 집이다 라고 하더라. 그래서 빨리 돌아와라 라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고 있자 20분 뒤에 6본 장교가 와서 휴가 처리된 사항이다 그렇게 알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의혹이 터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탈영을 했는데 뒷배를 써서 특혜를 준 것이다 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기 시작한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할 가치조차 없지만 그래도 디테일한 부분 동료의 증언을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복무일지라는 것이 있는데 카투사의 특성상 주말에 외출 외박하는 병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복무일지는 주말간에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월요일에 정리된 내용이 업데이트된다. 그렇다면 주말 동안은 인원 관리가 아예 안 되는 것이냐? 그런 일은 군대에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주말간에는 복무일지에 옮겨 적지 않고 현황판 화이트보드에다가 적는다. 그리고 따로 또 적는 곳이 있다. 그래서 세 군데를 크로스 체크해야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현모 씨는 복무일지만 보고 판단한 것은 아닐까라고 굳이 생각한다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당직 사병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카투사가 아무리 한국군보다 조금 널널하다 하더라도 인원 파악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그런 말도 안 되는 망나니 같은 부대는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금요일, 토요일에 섰던 당직 사병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일요일에 섰던 현모 씨가 문제를 삼았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제가 드는 이상한 생각은 이 현모 씨가 복무일지만 보고 서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현모 씨는 그 당시에 선임 병장이었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부대가 돌아가는 걸 잘 모른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임 병사까지 된 그 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의도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바보던가. 그런데 알려진 바로는 현모 씨는 굉장히 머리가 좋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카투사라는 곳이 영어를 잘해야 가는 곳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학력이 높죠. 머리가 좋고 공부가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곳인 게 맞습니다. 우리도 카투사 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영어 실력이 안 돼서 못 간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대한민국 남자들 중에 카투사 갈 수 있으면 당연히 카투사를 가겠죠. 카투사가 한국군보다 여러 가지로 조금 편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 가고 싶었지만 영어가 안 되고 실력이 없어서 못 간 거 인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금요일, 토요일 인원 관리를 아예 포기할 정도의 부대는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자, 거기다가 특혜 이야기를 하죠.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또 다른 동료가 나옵니다. 이 서 씨와 오랫동안 같은 중대에서 복무했었던 동료가 나와요. 이 CRC 부대는 배틀 중대와 알파 중대가 있는데 서 씨와 본인은 배틀 중대에 있었고 현모 씨는 알파 중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는데요. 이 중대가 다르면 같은 부대 내에 있어도 서로 모릅니다. 그리고 부대가 다르면 계급이 높아도 아저씨라고 부르게 되는 곳이 군대예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안 해본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지금. 제발 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군대도 안 가본 사람들이 아니 군대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말이 되냐 이러고 앉아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이 특혜 이야기 해볼까요? 도대체 어떤 특혜를 받았을까? 카투사를 간 것 자체가 특혜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야, 카투사도 힘으로 백으로 보낸 거 아니야? 카투사는 편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 그리고 군대를 갈 사람들은 다 알아요. 카투사를 갈 수 있으면 가면 좋다. 하지만 시험을 봐야 돼요. 자, 서 씨가 어떤 특혜를 받았습니까? 카투사에 간 것 자체는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간 것이고 이 서 씨가 복무한 부대는 전투부대예요. 카투사 중에 전투부대는 빡세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카투사 중에는 그런 데보다 편한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부대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특혜를 줄 사람이 전투부대로 아들을 보냅니까? 말도 안 되죠. 거기다가 이 부대 내 배틀 중대 내에서도 병사들이 기피하는 보직을 서 씨가 맡고 있었다라고 오늘 증언을 했어요. 그 보직은 야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그런 보직이기 때문에 병사들이 다 기피하는 그런 보직이었고 서 씨는 그 보직을 맡아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혜를 주려면 일단 카투사 내 부대 배치부터 특혜를 줬어야죠. 더 편한 부대, 서울에 있는 부대,
뭐 이런 곳으로 배치를 했어야지. 왜 전투부대로 배치를 시킵니까? 그게 특혜인가요? 그리고 그 부대 내에서도 기피하는 그런 보직을 맡게 하는 게 특혜인가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군대를 다녀와 봤어야 이 앞뒤 퍼즐을 맞추지. 자, 특혜 이야기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됩니다. 무슨 특혜를 줍니까? 특혜 주려면 이렇게 준다고요? 말도 안 되죠. 자,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 증언을 해주었던 또 다른 동료는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서 씨는 복무 기간 동안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병사들이, 다른 사병들이 기피하는 보직을 맡고 일하고 있었다.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를 문제 삼는 언론의 마녀 사냥이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줄줄이 동료들이 나와서 문제가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이야기는 언론들이 다루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 언론, 국민의 짐, 이 세 조직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방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들의 화력이 지금 거의 몰아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아, 이들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회광반조. 딱 이 얘기가 떠오릅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활활 불타오르는 회광반조.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중이다. 마지막 화력을 집중시키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하지만 이들의 공격이 너무 거세니 우리도 대응을 해야죠. 방어해줘야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 건도 계속 다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공유해 주시고, 자, 언론이 완전히 편파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 막아내야겠죠. 그래도 저는 굉장히 든든하고 뿌듯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여론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 와, 언론에서 이렇게 십자포화를 때렸는데도 그래도 여론이 움직이지 않는구나. 오히려 국민의 짐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깨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일을 노무현 대통령 덕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허망하게 잃지 않았다면 이렇게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너무나 고마운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우리는 제2의 노무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절박한 감정, 그게 우리에게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지켜야죠. 잃을 수 없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 우리가 지켜줘야죠.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도 그랬고, 추미애 장관도, 그의 아들도 우리가 지켜낼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